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대 인술의 연장 전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사 김병수, 김신기 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10년) 국권이 상실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국내, 일본, 그리고 만주, 연해주, 하와이 등에서 항일 투쟁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1919년 일본 도쿄에서요, 조선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하죠. 그 독립선언에 영향을 받아서 조선 내의 많은 지식인, 즉 학생들이 연대 투쟁에 나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지식인과 학생 등이 중심이 돼서 기미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독립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한 기미 독립선언, 즉 3.1 만세 운동에는 전 국민이 동참하게 됩니다. 김병수 선생은 당시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당시에 의학전문학교는요, 경성의학전문학교, 즉 지금의 서울대 의대의 전신인 경성의학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가 양대 산맥을 이룹니다. 이곳의 학생들도 3.1 만세운동에 동참합니다. 3.1운동 당시에 경성의전의 한국인 학생이 140여 명가량 됩니다. 세브란스 의전은 한 70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경성의전과 세브란스 의전 학생의 20%가 독립운동에 참여를 해서 구금이 되거나 몇 년씩 옥고를 치렀습니다. 김병수 선생은 1919년 3월 1일에요. 당시 학교가 어디에 있었냐면 연세 세브란스 재단 빌딩이 있어요. 그 자리 일대가 다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입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19년 3월 1일쯤에 그 학교가 있는 캠퍼스를 뛰어나와서 서울역 앞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합니다. 같은 동료 학생들과 또 스승들과 만세운동을 주도하죠. 그때 이갑성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역시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당시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예요. 이 이갑성이라는 인물로부터요, 김병수 선생은 특별한 미션을 부여받습니다. 이갑성 선생이 말합니다. 지금 3.1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되겠다. 그러니 김병수 자네가 독립선언서를 몸에 숨기고 전라북도로 내려가라.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에 만세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주도를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김병수 선생은 주저함이 없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 200여 장을 몸에 숨기고 기차를 타고 익산으로 갑니다. 익산에 가서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모교인 군산의 영명학교로 갑니다. 보통 이제 익산에 내려서 군산까지 가려면 열차를 갈아탑니다. 그래서 그 200매의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군산 영명학교로 가는 거죠. 이갑성 선생의 지시에 따라서 그 유인물을 배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갑성은 누굽니까?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독립선언서 살포의 중책을 맡았어요. 당시 3.1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야 되겠는데
그거를 알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라디오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알릴 방법이라는 건 결국 문서로 된 선언서를 전국에 배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의 배포 책임을 이갑성이라는 인물이 맡은 겁니다. 당시 이갑성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었어요. 청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최연소 독립선언서 서명자이기도 했습니다. 김병수 선생 입장에서 보자면 이갑성 선생은 학교 선배이자 교수였던 거죠. 그리고 그의 부탁에 따라서 모교인 군산 영명학교에 내려와 가지고 영명학교 교사인 박연세라는 인물에게 독립선언서를 전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왜 우리가 만세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합니다. 여기서 박연세 선생은요, 김병수 선생이 고향 백구면 유광리 신명학교를 졸업했다 그랬는데 박연세 선생이 그 신명학교의 교사이기도 했어요. 어린 시절, 즉 김병수 선생이 어린 시절 박연세 선생으로부터 배웠던 거죠. 그리고 박연세 선생은 신명학교에서 영명학교로 가서 소위 중고등 과정의 교사를 했던 거죠. 나중에 이분은 목사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자, 이때 박연세 선생은 같은 영명학교의 교사인 이두열, 김수영, 송정원 선생 등과 함께요, 만세운동의 거사일을 잡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군산이란 도시에서 또 전라북도라는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잡는데, 일단 군산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월 5일을 D-Day로 잡습니다. 한데 일제경찰이 첩보를 입수하고 군산 영명학교를 중심으로 군산 야소고 병원 직원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3월 5일쯤에 할 거라는 첩보를 입수를 했어요. 일제는 박연세 선생을 체포합니다. 3월 4일이었습니다. 결국은 군산의 만세운동이 좌절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당연히 김병수 선생도 체포 대상에 들어가겠죠. 김병수 선생은 미리 그 사실을 알고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서울로 피신을 합니다. 군산에서는요, 이러한 사정 근거에도 불구하고 만세운동이 3월 5일 영명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